식사 나옵니다. 점심값으로 주는 건 돈으로 주시면 10만 원이 비과세되고 밥으로 주시는 건 전액 다 비과세되고 알았죠? 지금 명세 기재하지 않고요. 순간 칠판 아침밥과 점심밥을 물어보시는 저녁밥을 물어보시는데 기억해요, 여러분. 여러분 야근하세요? 야근할 때 회사가 밥 사준다고요? 법에 저녁값 비과세란 점은 없어요. 원래 과세란 거 아세요? 아침밥도 과세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리후생비랑 혼돈하지 마. 복리후생비는 여러분이요, 그죠? 회식을 하는 거고요. 야근할 때 회사 돈으로 밥 사주는 건 원래 과세입니다. 알고 계셨냐고요? 그래서 대기업은요 밥값 안 줘요. 대기업은 본인들 월급에서 야근할 때 밥은 본인들이 사 먹어요. 그게 정상적인 거고요. 이해하세요? 처음 들어봤어요? 큰일 났네, 그죠? 이런 거 처음 들어봐서. 다만 수십 년 된 관행으로 이걸 과세하지는 않아요. 다만 물어보면 이건 법으로 과세예요. 공부하세요. 비과세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또 이 말 듣고 과세할라 더럽게 걱정스럽네. 과세하라고 알려드린 건 아니고요. 비과세 하는데 관행적으로 법으로는 과세란 말이에요. 알아놓으시고요. 보육수단가요 176에 여러분이 어린애가 있어요. 6세 이하의 어린애가 있으시면 이거는 회사가 보육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주시면 10만 원이 비과세돼요. 이해하셨죠? 다만 문제는 줘야 비과세되잖아. 줘야. 맞죠? 줘야 비과세되잖아. 주세요. 주시나요? 이런 것들 모르겠네요. 다음에 넘어가셨어요. 178의 4번에 개정세법에서 하셨죠. 많이 혼돈하시는 거요. 생산지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 휴일수당 240인데 제발 생산지 근로자의 연봉이 아니라 뭐예요? 연장야간 휴일수당이 240이 비과세돼요. 알았죠? 근데 요건이 가로 1번에 월정급여가 190 이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총급여액이 2,500입니다. 월정급여가 작년에 150에서 올해 190 이하인데 이건 최저임금의 수준이기 때문에 알아놓으시면 우리나라 웬만한 기업의 생산직 근로자는 월정급여가 단연코 190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정말로 대기업의 근로자는 아무도 적용받을 수 없는 거고요. 정말 최저임금만 주는 영세기업이나 또는 외국인 근로자들 있죠. 아주 저렴한 그 사람들만 비과세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 회사 생산직 100% 적용 안 돼요. 적용 안 돼요. 그러나 검토해 보시는데 오른쪽 박스에 새로 바뀐 게 뭐라고 그랬어요? 둘째 칸에 뭐죠? 여러분요. 청소 경비 관련분이 올해부터 들어왔죠. 그죠? 청소 경비. 세 번째 칸에 조리 및 음식 서비스, 매장 판매 이런 분이 되는데 다만 뭐예요? 오른쪽 박스에 2번에 상시 근로자가 30명 미만이고 이 사람들을 고용하는 고용주의 개인이나 법인이 과표가 5억 이하라는 요건이 붙어요. 다만 또 이런 분들이 그냥 연봉의 240 비과세가 아니라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이 비과세라고요. 실제로 별로 해당될 것 같진 않지만 그렇죠? 않지만 이런 것들 있으시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아파트 동대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임금 인상을 결의하는데 최저임금에 올라오니까 경비하시는 분들이 있죠. 와 어마어마해. 한 20만 원씩 올라가더만 최저임금 때문에. 월 20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최저임금은 진짜 구해보지 않으면 몰라. 그게 얼마가 올라. 우리 아파트에 있는 경비분들은 당연히 최저임금만 드려요. 근무 시간도 딱 8시간 짜고요. 그죠? 이렇게 했더니 20씩 올라가더라고. 20만 원씩.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이 최저임금 인상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앉아 계신 분, 사이버로 보시는 분. 그저 한마디만. 내년도엔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좋아질까요? 좀 나아지나요? 아닌가요? 어쩌면 대한민국 이래 최악의 뭐가 오나요? 우리 지금이라도 베트남 가야 되나요? 삼성이 베트남 간다면서 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죠? 모르겠네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이런 두려움을 겪어본 적이 저는 IMF 때도 없었어요. IMF 때도 잘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대한민국을 믿었기 때문에. 20년 지난 지금, 2018년 지금 시점은 어떠한 믿음도 없네요. 대한민국에.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요, 이거? 모르겠어요? 방법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쵸? 어떻게 해요, 이거, 근데. 다만,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거를 지금 제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당연하게 올려줘야 맞는 건데도 부담감이 참 만만치 않네요, 그쵸? 1년에 이런 걸 제가 해보니까 알아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좋아질 거라고 믿고 하시죠, 뭐, 그쵸? 187페이지. 5번의 의료비 지원이에요, 여러분요. 거기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냥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 2번만 읽어주세요. 됐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요. 눈으로 책 보셔도 돼요. 회사에서 여러분이나 배우자나 아들, 딸들 아파 의료비를 지원해 주시는 건 당연히 근로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의료비 세액공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동그라미 2번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도 뭐예요? 병원에 근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닥터나 간호사들 사무직들로 병원에 근무하는 친구들은요. 가족들이 아프면 병원에서 거의 100%를 의료비 50%씩 DC해줘요. 오케이? 근데 대답. 100만 원의 병원비가 나왔는데 50만 원만 낸 거죠. DC해준 50만 원이 근로소득이래 아니래. 근로소득이라고 써있죠. 맞죠? 야, 칠판 아무리 바빠도 할까요? 대답해볼래요? 여러분이 현대자동차에 다녀. 이번에 연말에 소나타 한 대가 원래 3천만 원인데 연말 DC야 종업원들한테 2천에 팔았어. 빨리 얼마 싸게 샀어? 1,000. 그건 근로소득이에요. 소득이 아니에요. 현대차는 2년에 한 번씩 새 차를 20%에서 30% 정도로 싸게 삽니다. 현대차 직원은 2년에 한 번씩 무조건 차를 삽니다. 차 사서 부모, 형제, 자매, 친구들한테 다 나눠준다고 사서. 대답. 근로소득일까 아닐까? 여러분, 삼성전자 직원이 핸드폰을 제값 주고 사지 않을 거라는 건 아시죠? 냉장고, 테레비를 만나요? 그런 것들 사내 할인가는 근로소득이 아니야. 어렵죠? 일단 알고 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해요. 대한민국에. 이항수가 대답하지 못하면 누구도 대답 못해요. 다만 수십 년간 과세하지 않았어요. 현대차 직원들 과세 안 당했어요. 삼성전자 직원들 과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희한한 징조가 보여요. 유권 해석은 이게 하나. 병원은 과세하라고 돼 있죠. 대답. 병원만 과세하고 현대차, 삼성전자는 과세하지 않으면 대답. 맞다고 보세요. 그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일단 병원들이 과세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병원에 종사하는 분들은 연말정산할 때 어마어마한 세금을 더 내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환장해.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지금 이러고 있고요. 현대차 모든 직원들 다 정말로 초긴장해서 지켜보고 있어요. 이걸 과연 과세할 건지. 아무도 대답 못해요. 다만 여러분 알고 가요. 여러분 회사에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과세관청에서 당신네가 이런 걸 파는데 종업원에게 할인 판매했잖아. 싸게 팔았잖아. 근로소득이야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럴 땐 여러분이 뭐라 그래? 그럼 나한테 현대자동차도 과세한 내역을 갖다 주세요. 삼성전자 직원들도 사내 판매했을 때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내용을 알려다 주면 저희도 얻어맞을게요. 오케이? 삼성전자랑 현대자동차가 과세되지 않았는데 우리만 때리는 건 저희는 용납할 수는 없어요.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과세당했으면 여러분 어떤 논리로도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맞아요. 이해해요? 제 말은 논리론 근로소득이라고. 근데 얻어맞지 말란 말이야 지금은. 알았나요? 버티세요. 과세했으면 대기업들 과세했으면 때려달라 그러세요. 병원은 어쩔 수 없어. 병원들도 지금 난리들이 났고요. 난리들이. 더 가지 마요. 복잡한 얘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 정도만 알아놔요. 세법 어렵죠? 6번 교육비 지원 보지 마요. 회사에서 여러분 아들, 딸 교육비 지원해 주시는 건
과세되는 근로소득이고 교육비 공제 받으시면 되는데 반가로 1번의 비과세는 뭔데? 이건 여러분들 근로자를 학자금을 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을 대학이나 대학원을 보내는 거 있죠. 그죠? 그럴 때는 왜 비과세 주냐면 옵션을 맺어요. 끝나고 일정 기간 근무하는 의무 근무 기간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비과세고요. 의무 기간 없으시면 과세돼요. 넘어가 주시고요. 190페이지에 사택이에요. 회사가 만들어 놓은 집을 여러분들이 들어와 사시는 건 소득으로 보지 않아요. 다만 조심해 주세요. 192페이지에 보면 반가로 이번에 사택 제공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택을 받으면 소득이 아니니까 박스 1, 2번에 보면 거꾸로 말하면 그렇죠? 대주주 임원. 간단해요. 여러분 회사 주식을 1% 이상을 갖고 있는 임원들 있죠? 그 임원들은 회사 사택에 들어가면 아까 배우셨던 지웠나요? 인정상회라는 걸로 얻어맞아요. 그러니까 외우세요. 1% 이상의 주주면서 임원인 분은 사택에 들어가면 인정상회라고 15번 얻어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사택에 들어가도 비과세가 된다. 그 뜻이에요. 칠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앉아 계신 분, 사이버로 혹시 7시간 보는 분 다 좋은데 16시간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귀찮으면 안 들으셔도 된다. 비과세만은 들으세요. 비과세만은. 알았죠? 비과세만은 따로 들으세요. 제발. 그래야 내가 제대로 아느냐 안 아느냐 아실 수 있어요. 비과세 들으세요. 무료니까. 194의 보험료, 단체 보험료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아플까 봐 회사가 보험료를 내줍니다. 단체 보험은 여러분이 아팠을 때 보험금을 여러분이 직접 받습니다. 근로자가. 이건 원래 과세인데 가운데 동그라미 1번에 연 70만 원까지는 비과세 됩니다. 단체 보험 불입하셨나 모르겠네요.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요. 200페이지에 9번 출퇴근비 지원입니다. 회사가 출퇴근 버스를 내서 타고 다니시는 건 비과세고요. 혹시 여러분도 그래요? 연말에 야근해서 11시 퇴근해서 택시값 줘요? 원래 과세인 건 아세요? 원래 과세예요. 비과세될 명분이 아무것도 없어. 다만 그냥 실무적으로 비과세하고 있어요. 원래는 과세랍니다. 이걸 과세하라고 또 알려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원래는 과세입니다. 10번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이 됐다고 회사 이름을 넣었지만 밖에서 입을 수 있는 패딩 같은 걸 옷을 주는 건 근로입니다. 그러니까 작업복 같은 게 비과세입니다. 외부로 입고 다닐 수 있는 건 과세고요. 11번에 영업부 직원에게 핸드폰 사용료를 만슬리로 일부 지원해 주는 게 비과세란 얘기입니다. 넘어가셔서 여비 경비 보지 마시고요. 이런 거요. 204페이지에 가면 부임수당 나오죠. 여러분이 서울에서 근무하는데 속초로 발령을 했습니다. 미안하잖아. 회사가 이사비용은 물어줘야 되잖아. 맞죠? 그 이사비용은 회사의 여비교통비라는 전표 과목이야. 근로소득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하고 상관이 없고요. 14번 맨 밑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조금이 바로 그거 아니야? 관혼상제, 축의금, 부의금이고요. 사회통념 묻지 마시고요. 전액 다 비과세 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공로금 넘어가요. 회사에서 공로금 받으면 근로소득이고 207 나중에 한번 보세요. 회사에서 주는데 일부가 뭐예요, 여러분요? 비과세되는 수가 있습니다. 다만 표본 김에 여러분 206페이지 동그라미 7번에 보면 종업원이나 회사 임원들이 그렇죠? 뭐예요? 그죠?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아까 있었죠? 칠판 어려워할까 봐 봐봐. 여러분이 회사 근무하는데 기가 막힌 걸 발명한 거예요. 업무랑 관련해서. 그러면 원래 여러분 이름으로 특허를 내야 되나 회사 이름으로 내나 고민스럽잖아. 회사 돈으로 일하다가 발명한 거니까 에이 회사가 하세요 특허. 저는 10억만 주시고요. 그게 직무발명보상금이고 그게 요 15-4예요.
알았죠? 근로소득이에요. 회사 업무랑 관련해서 발견했는데 그걸로 받으시면 여기다 기재해서 당연히 과세돼요. 다만 맨 밑에 바로 얼마? 300만 원만 비과세가 돼요. 오케이? 조금 비과세를 해주네요.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거 별로 볼 게 없어서 어디까지 가냐? 214페이지로 오세요. 17번. 여러분, 그죠? 요건요, 칠판 볼게요. 또 써야 되나요? 근로소득, 비과세, 총급액. 자, 아까 책에 있었는데 안 했지만 이해해요. 칠판 빨리요. 지금 우리는 노동법을 배우세요? 세법을 배우세요? 세법을 배우죠. 세법은요,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의 반대말은요. 그리고요, 회사는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제목이 뭐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 여러분, 월급 받을 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같은 건 회사가 절반 내주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칠판. 근데 또요, 노동법이 있죠? 노동법에선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요? 임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냥 회사는 회사고요. 용어가 다르죠? 저는 여러분이 이 용어를 외웠으면 좋겠는데요. 근로자와 사용인이라고 그러고 이쪽은 임원이고 저쪽은 사용자고 세법의 사용자는 회사를 말한다고. 요 용어가 혼란되시면 공부 못해요. 알았나요? 여러분은 근로자자 사용인이에요. 여러분은요. 그러면 칠판 지금 보셨죠? 그죠? 회사가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절반 내주잖아. 회사가 내주는 건 근로소득이고 동시에 비과세라 총급액엔 없고요. 다만 잘 읽어봐도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국민연금 없죠? 국민연금은 4.5% 회사가 내주잖아요. 칠판 볼게요. 여러분, 국민연금은요, 무슨 이유 때문에요? 국민연금은 처음부터 소득으로 안 봐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회사가 내주는 건 소득으로 보고 비과세에서 빼주는데 국민연금을 회사가 4.5 내주는 건 처음부터 소득이 아니니까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을 회사가 내주는 건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하고요. 얘네 미안해요. 요놈들을 복리후생비로 가고요. 보통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하는데 맞나 봐. 맞아요? 보통? 달라서 그래요. 개념이. 어쨌든 다 총급액에는 상관이 없어요. 국민연금은요. 위자료 하실 거 없죠? 여러분 일하다가 다쳐서 법에 따라 보상받으시면 비과세인데요. 박스의 넷째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나 둘째 줄에 출산 전후 휴가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받을 때 세금 없어요. 실업급여 요새 올라간 거 알죠? 환장해서 젊은이들 일하다가 대충 때려치고 놀러 간다 그러고 실업급여 받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출산 전후 휴가급여도 고용보험법에 따라 주는 건 비과세되고요. 넘기셔서 216 맨 위에 여러분이 회사 근무하다가 다치거나 죽어서 회사가 위자료로 주시는 거는 전액 다 비과세돼요. 유족이 받으셔도 비과세되고요.